인간관계의 핵심은 매력입니다. 매력. 누구든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기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매력을 보여서 나한테 호감을 갖게 하자. 그냥 이 목표만 갖고 계시면 돼요. 내가 가진 매력을 그러려면 스스로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매력, 나의 장점. 중요한 건 그 매력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내 매력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보완하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요, 내가 보이고 싶은 매력이 매력화됐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관계는요, 멈추는 순간 굳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지 그게 되더라고요. 그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과에 당연히 보상이 따르고요. 그건 또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거든요. 나 나름대로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성적과 성과의 차이는요, 성적은 혼자 하면 올라갑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혼자 하면 올라가요. 네. 옆에 친구들까지 같이 공부를 내가 잘 시켜야지 내가 A 학점을 맞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성과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바를 다 잘해서 나만 잘하면 이제 그게 시너지가 일어날 때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과에는 인간관계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사실 이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인데, 어쨌든 인간관계가 안 좋다, 나쁘면 절대로 성과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건 심지어 뭐 독불장군이니 뭐 아나무인이니 이런 비난을 들을 정도로 성과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나빠지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굉장히 원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거든요. 사실 난 나 혼자 살고 싶어 하지만은 소속감이라는 게 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도 소속감이고요. 꼭 조직의 소속감뿐이 아니죠. 그런데 조직에 있으면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요. 저처럼 예를 들어서 1인 기업가다, 그래도 저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누구들과 소속감을 느끼냐? 오늘처럼 이렇게 녹화하면서 이렇게 파트너분들 있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분들. 책을 내면 출판사분들이 있고요. 뭐 강의를 하면 또 그 강의를 같이 연결해주고 상의하는 그런 에이전시나 또는 그런 뭐 컨설팅 업체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 이제 뭐 자주 보고 그러진 않지만 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분들이 있죠. 그룹이 있죠. 그 그룹과 저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보니까 프리랜서 분들끼리 일일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또 그 그룹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이 소속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속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되게 공허해지는 면이 있어요. 세상은 나 혼자다, 그리고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다, 이게 제일 위험한 감정 같아요. 인간관계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만들고 그리고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의 핵심은 매력입니다. 매력. 누구든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력을 보여서 결국은 상대가 그 매력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거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주 뛰어난 뭐 인플루언서든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오늘 만나시잖아요. 일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매력을 보여서 나한테 호감을 갖게 하자. 그냥 이 목표만 갖고 계시면 돼요. 말하기가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동의를 얻어내서 내 편을 만드는 거다. 이게 말하기의 목적이라면 인간관계의 그 어떤 과정은 내가 매력을 보여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느껴서 내 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코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매력을 그러려면 스스로 먼저 아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회사를 이제 관둘 마음을 먹고 주변에 좀 물어봤습니다. 내가 가진 매력 또는 뭐 특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의 장점. 근데 이 모든 건 사실 매력으로 다 포함되죠. 왜냐면 뭐 특기든 장점이든 그게 포인트든 테크닉이든 결국 매력, 힘으로 결국은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매력을 주변에 물어봤더니 저한테 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제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호감을 축적하려고, 호감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는 내가 가진 매력을 먼저 찾아내서 그 매력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호감을 갖게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 매력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인간끼리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 매력은 상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내 매력 포인트로 삼고 싶은데, 근데 어떤 때 사람들이 점점 그 매력에 반하잖아요. 그럼 밀고 나가셔도 되는데, 나는 이게 내 매력이야. 내가 보이고 싶은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그땐 본인들이 절충하시거나 수정하셔야 됩니다. 매력은 남이 보는 그런 포인트고요. 나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내 매력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보완하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요. 내가 보이고 싶은 매력이 매력화됐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보이고 싶은 매력과 남들이 보고 싶은 매력이 잘 조화를 이뤄서 남들이 나한테 호감 포인트를 많이 주더라. 이게 결국은 인간관계의 목적이죠. 소셜 네트워크는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람들에게 그 SNS상에서 많은 매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그걸 디지털라이즈해서 표현하는 게 좋아요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디지털상에서는 SNS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에서는 결국 내 매력을 보여서 그 호감을 보이게 하는 그런 대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모든 분들께 참 제가 어떤 그런 절대적인 명제를 얘기하는 건 좀 주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 경우는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 비겁하다.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람은 다 비겁하다. 약간 비겁 그럼 이제 나쁜 의미도 있죠. 그래서 뭐 유연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그냥 비겁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연락 없고 그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비겁하다. 나도 비겁하다. 그런데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들이 비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절대적인 기대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비겁하지만 사람들이 비겁하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해서 그래도 내가 좋아서 나한테 호감을 느껴서 연락이 오고 나하고 관계를 유지하게끔 내가 노력하자. 이게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성선설이야 성악설이야 이게 아니고요. 선하고 악한 게 아닙니다. 비겁한 건 약간 악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제 일을 한 게 6, 7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어떤 일에 커리어에서의 변화가 있어 왔거든요. 처음엔 정말 첫 책을 냈을 때의 무명 작가에서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이런 작가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놀란 건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6년 전, 7년 전과 요즘을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 사이에 새로운 분들을 알게 돼서 어떤 새로운 유입으로 제가 느끼게 되는 변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6, 7년 전에 아니 심지어 그 전에 알았던 사람이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2020년 다르고 21년 다르고 22년, 23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에 민감하구나.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 이익에 민감한 걸 탓하면 안 되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뭐 경제적 이익도 포함이 되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호감도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셈법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가진, 저한테 가진 또는 여러분들께 가진 호감도 점점 바뀝니다. 호감이 비호감이 되기도 하고요. 비호감이 호감이 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변한다. 언제든지 변한다.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은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간 제 보호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명 작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죠. 당연히. 그러면서 제 보호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접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비겁하다. 현실을 자각하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한테 뭐 엄청 그러지도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을 홀대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위치가 바뀌고 어제 그냥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뭐 그새 뭘 했는지 한 2, 3년 새에 뭘 해서 막 스타트업에 뭐 대가가 되기도 하고 반대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변한다. 변할 수 있다. 얼마든지 변한다. 사람은 비겁하다. 사람은 이익에 민감하다. 이런 사람의 속성을 그냥 저는 스스로 인정하고 저도 그런 사람인 거를 또 인정하고 그리고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그냥 사람끼리 뭐 나는 내 생각 얘기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거는 상대방의 선택이고 글쎄 이 정도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초월하려면 경제적으로 치면 진짜 만수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수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인간관계를 공부하고 인간관계에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은 정작 인간관계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나?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랑 인간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트워킹은 그냥 그 그물 안에 사람을 네트 안에 넣어서 그게 작동되는 게 그냥 네트워킹입니다. 이 그물 안에 잡은 물고기라고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늘 역동적이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이 생물에서 내가 이 애를 쓰면서 이 생물을 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나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요 멈추는 순간 굳어요. 우리가 찰흙으로 뭐 빚으면 이게 물기가 마르면 뽀개지듯이 인간관계는 약간 액체 괴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지만 내가 자꾸 다듬고 가꾸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꽤 가까워집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분들 보면요. 본인이 노하우를 공개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의외로 애를 많이 씁니다. 늘 조그만 것도 생각하고 챙기고 이러면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요. 진짜 거기에 공을 들여요. 그래서 인간관계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말 나오는 대로 하지. 인간관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나랑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 인간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지 그게 되더라고요.